오두막 편지.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흙방을 만들며. 올 봄에 흙방을 하나 만들었다. 지난해 가을 도자기를 빚는 이당 거자의 호의로 흙벽돌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산골의 얼음이 풀리자 실어왔다. 4월 한 달을 꼬박 방 한 칸 만드는 일에 골몰했다. 산 아래 20리 밖에 사는 성실한 일꾼 2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 이전까지 나뭇광으로 쓰던 자리에다 방을 들였는데 이번에는 아궁이를 기존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잡았다. 새로 만든 방의 위치도 위치지만 어떤 바람에도 방 하나만은 군부를 지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 살면서 거센 바람 때문에 군부를 지피는데 너무나 애를 먹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에 겪어온 경험과 두뇌 회전이 빠른 일꾼의 솜씨로 이번에 만든 방은 불이 제대로 들인다. 나는 당초부터 예상한 바였지만 처음 방구들을 놓아본다는 일꾼은 불이 제대로 들일지 내심 불안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써 만들어 놓은 방에 불이 안 들이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이다. 방이 완성되어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날 우리는 기대 반 불안 반이었다. 그러나 불길이 훨훨 소리를 내며 빨아들이는 걸 보고 함께 손뼉을 쳤다. 그때 일꾼은 장난말로 불이 잘 들이면 구들장 놓는 증을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종이 쪽지보다도 나는 그의 솜씨를 믿을 수 있게 됐다. 방이 고루 따뜻해졌으니 성공한 것이다. 개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은 불이 너무 잘 들여 굴뚝으로 열기가 그대로 빠져나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굴뚝 위에 바닷 기왓장을 하나 엎어놓았다. 방 안의 보온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이 방은 시멘트를 전혀 쓰지 않고 구들장을 비롯해 모두 돌과 찰흙으로만 되었다. 구들장 위에 흙을 한 자쯤 덮었기 때문에 군불을 지핀 지 4-5시간이 지나야 방바닥이 뜨뜻해 온다. 이렇게 되면 사나흘 동안은 불을 더 지피지 않아도 방 안이 훈훈하다. 특히 이런 방은 추운 겨울철에 유용하게 쓸 것이다. 구들장 위에 흙을 두텁게 깔지 않으면 군부를 지피자마자 이내 더워진다. 아랫목은 프라이팬처럼 뜨거워 발을 디딜 수조차 없다. 아랫목 장판이 까맣게 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 안은 초저녁만 바짝 더워졌다가 새벽녘이면 식어버린다. 한때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이내 냉랭해지는 세상 인심처럼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살던 지난날 나그네 길에서 하룻밤 묵어가던 여인 숙방들이 대부분 그랬었다. 며칠 전 새로 만든 흙방에 도배를 했다. 찰흙으로만 다지고 발랐기 때문에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겨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왔다. 초배를 하기 전에 질긴 닭종이를 오려 2-3겹씩 틈을 바른 후에 덧발랐더니 연기가 잡혔다. 연기와 물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새어나온다. 벽과 천장은 티가 섞인 한지로 바르고 바닥은 장판으로 발랐다. 장판 9장 깔이 방이니 1평 반쯤 될까. 빈 방에 방석 1장 깔고 앉으니 새로 중이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거치적거리는 것 없어 홀가분해서 좋다. 장판 방이지만 시멘트를 쓰지 않고 흙으로만 발랐기 때문에 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우툴두툴하다. 그런데 이 우툴두툴한 질감이 나는 너무 좋다. 요즘은 어떤 방이든지 한결같이 매끄럽고 평탄하기만 한데 오랜만에 이런 질박하고 수수한 방바닥을 대하니 마음이 참으로 느긋해진다. 요즘처럼 달아져가는 세상에서는 질박함이나 수수함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의 우리들 삶이 질박과 수수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기름지고 걸쭉하고 느끼한 것만을 좋아하는 세태이므로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음식 문화 속에서 살아가노라 하면 학처럼 곱게 늘기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몸에 걸치는 옷도 질박하고 수수한 모습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요란한 색상과 과장된 디자인,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몸짓도 살갗도 그 위에 바르는 화장도 그런 의상에 걸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주거 형태는 어떤가? 거의 규격화된 주거 공간으로 인해
그 형태나 마찬가지로 삶의 내용도 두부모처럼 개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질박하고 수수한 것을 낡아빠진 옛 것으로 물리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미덕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미끈하고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화끈함이 물건이건 인간관계이건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툴두툴한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있으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미친 바람 소리도 한결 부드럽게 들린다. 이 방에 나는 방석 한 장과 등잔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서 나는 잔잔한 삶의 여백을 음미해 보고 싶다. 인디언 구르는 천둥의 말.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잎이 열린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귀에 익은 새소리들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난다. 자연의 질서, 순환의 흐름은 이렇듯 어김없다. 먼지와 소음과 온갖 공해로 뒤덮인 번잡한 길거리에서 그래도 철을 어기지 않고 꽃과 잎을 펼쳐 보이는 나무들을 보면 반갑고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 그지없다. 누가 피어나라고 재촉한 것도 아니지만 때가 되니 스스로 살아있는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 생명의 신비다. 대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그 모진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겉으로 보면 깊은 잠에라도 빠져있는 것 같지만 뿌리와 줄기는 그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한다. 흙을 의지해 서서 햇볕을 받아들이고 바람을 받아들이고 물기를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지, 수, 화, 풍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만의 일이 아니다. 사람도 이 지, 수, 화, 풍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흙과 물과 햇볕과 공기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고마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흙이 없다면 한번 상상해보라.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햇볕을 전혀 볼 수 없고 숨쉴 공기가 없다고 가정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 지, 수, 화, 풍, 즉 우리 환경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가. 잔인한 백인들에 의해서 현재는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지만 지혜로운 영혼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일찍이 물질 문명에 눈이 먼 인류의 밀래에 대해서 우려와 두려움을 나타내왔다. 체로키족의 추장, 구르는 천둥은 이런 말을 한다. 인간이 한 장소를 더럽히면 그 더러움은 전체로 퍼진다. 마치 암과 종양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과 같다. 대지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인간들이 대지를 너무도 잘못 대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현상은 대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대지 위에 세워진 많은 것들은 대지 속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체에 침투한 병균처럼 대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이물질들이다. 당신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대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로 크게 몸을 뒤흔들 것이다. 요 근래에 이르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상이변으로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자연의 재해는 무엇을 뜻하는가? 짐승들은 몸에 물것이나 이물질이 달라붙으면 온몸을 움직여 그걸 털어버린다. 그건 일종의 자기 정화 활동이다. 커다란 생명체인 이 지구도 자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구르는 천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보자.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지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진 보다 높은 차원의 인격체다. 따라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지구도 마찬가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가하는 것은 곧 지구에게 상처를 가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뿌리를 잃어버리고 가지에만 매달린 병든 문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우주적인 눈을 지닌 사람만이 이런 경고에 공감한다.
올바른 이해는 책이나 선생으로부터 얻어듣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움튼다. 인디언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위대한 정령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위대한 정령이란 무엇인가? 풀이나 바위나 나무 또는 물과 바람 등 세상 만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의 느낌이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둘레의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 문명인들이라고 자처하는 현재의 우리들 삶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비정하고 냉혹한 일들을 경쟁이란 논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무한 경쟁 시대니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주장의 배후에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파괴적인 폭력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일주의에 도취된 오늘의 우리들은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자연의 방식이 아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오늘 같은 지구 환경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삶의 기본적인 진리는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생명이 포함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방식으로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남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 개체와 전체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거기 이변이 생긴다. 오늘날 지구 환경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진 데서 온갖 재난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거듭거듭 흙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물에 대해서, 따뜻한 햇볕에 대해서, 그리고 공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은덕으로 숨을 쉬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